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좋은 듯 약간은 혼란스러운 듯 그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키워드 열고 전략 힌트 얻어보도록 하죠. 5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변동성이 크고 핫한 테마 키워드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해 석유 가스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망성 높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오늘 해석을 하고 관련주들의 반응을 봐야 될까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팩트, 뉴스, 재료와 관계없이 어찌됐건 일정이 노출된 가운데서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진 건데요. 일단 끝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까 궁금해요.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락폭이 큽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빨간불 켜고 있어서 석유 쪽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이어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좀 테마가 오늘은 좀 끝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호주 쪽에서 그 분석을 했던 쪽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했고, 또 석유공사는 또 정반대의 발언을 했고, 또 이번에도 보면은 그 뉴스를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처음에는 기대감, 이게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20%의 성공률이라면은 꽤 높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좀 반응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본다라면 조금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연말 정도면은 명확하게 5군데 어쨌든 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좀 높게 나오지만 지난 그 초반에 어떤 기세의 흐름들하고 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주가에는 지금 약간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또 오늘 주말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말 정도가 맞이하게 되면 어떤 테마에 대해서 좀 그 주말 이후에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 이슈는 어느 정도 오늘로써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굵직한 이벤트는 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쏠렸던 자금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또 다른 테마를 찾아서 갈지, 아니면 돈의 흐름이 다시 반도체나 조금 많이 빠진 전력기기나 원전이나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력기계 혹은 원전 이것이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차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도 이게 상업화되는, 정말 이게 성공을 해서 상업화되는데 2035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2035년까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천연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정부가 천연가스 발전소만 확 지어가지고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타이밍상 그들 섹터가 좀 조정이 받을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자금은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조정이 나왔다라면 좀 일정 부분 저가에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활용할 만하다라고 테마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구간이란 진단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석유화학 이쪽 말고 시추 일단 해야지 좋다, 안 좋다, 없다, 있다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오림PTS 상한가 그리고 하나오션이 시추선 보유하고 있어서 조선주 가운데 강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추라는 키워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게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 자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캐내는 데까지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치면 시추는 지금 당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지금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린 PTS 지금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 물론 뭐 수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긴 했으나 지금 현재 윗꼬리가 길게 지금 달려있는 상황으로서 만약 이쪽을 보신다면 우린 PTS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없으신 분들이 지금 와서 매매를 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노이즈와 많은 불확실성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에 저는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을 보시기보다 제가 이제 과거에 다른 기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천연가스를 캐내고 있는 곳에서도 어떤 한 기업이 도맡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던 것을 좀 미뤄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있냐 없냐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있는지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 중요한 또 하나의 체크는 컨소시엄의 가장 위에 있을 만한 기업들이 누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결국엔 건설사들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테마적으로 뭐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이고 밸브 기업들도 움직이고 우린 PTS 이런 기업들도 움직이지만 마지막에 결국엔 승자는 저는 건설사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을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가장 확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을 때 중소형주를 저는 보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일봉상 장대음봉 그리고 이제 조정이 조금 생각보다 깊게 나오면서 관련주를 얽혀 있는 기업들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저는 오히려 조금 멀리 봤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리고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올라올 수 있을 본업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컨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히려 저는 낫지 않겠는가. 아마 시장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죠. 그냥 뭐 피팅 밸브류, 파이프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됐을 텐데 저는 이런 피로도가 많은 종목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쏠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참 테마주들을 좋아하는 건 연기금도 외인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또 2차 전지를 사랑한 쪽도 마지막까지는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수급 공방이 이쪽에서 빠진 쪽이 2차 전지로 몰려가면서 오늘의 시장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당분간 2차 전지 대 영일만 이 이슈의 어떤 수급 공방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급 공방을 활용할 만한가요? 개인분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의 여유와 타이밍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에 능한 분들만 이 관련 전략을 취하셔야 될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속보를 한 것 치고 사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결국엔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지금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불확실성이 굉장히 저는 크게 남아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일봉상 장대음봉이 좀 떨어지면 그때 나도 한번 매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더 불확실성이 확실성보다 더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쪽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 플로우를 좀 체크를 하고 그때 매매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주에 이슈가 좀 많긴 합니다. FOMC도 있고 저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둔 자리라는 그 일정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5위 확인해봤고요. 저희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4위에서 해볼 건데요.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조정 80만 원 선까지 나왔고요. 5호 들어서는 시푸드 붙은 종목들 다시 한번 가고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저희 큰 틀에서 본다면 수출 모멘텀을 가진 쪽은 계속 이 변동성 구간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것 또한 약간은 테마성이 짙은 일시적인 자금이라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삼양식품은 뭐 리포트도 있고 이유도 있긴 하지만 시푸드 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탄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 구조라서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뭐 농심이라든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전 확실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라면이라는 제품이 엄청난 수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삼양식품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국 쪽으로 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예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CJ제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즉석식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집에서 해먹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럼 아무래도 이런 간편식이 조금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은 좀 과도한 느낌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모든 주가라는 게 뭐 무조건 이게 확인되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김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따진다 그러면 그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인상을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실적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출 모멘텀을 가진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실적이 찍히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계속된 추세를 따라가도 된다라는 힌트를 동시에 주신 것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네, 뭐 저는 뭐 농심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48만 원, 50만 원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 고점을 아직 돌파도 하지 못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빙그레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롯데 웰푸드는 어쨌든 빙가루 여름 성수기에 진입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기대감이 좀 있죠. 특히 뭐 해외 수출이나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롯데 웰푸드는 좀 주가에 좀 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채선 본부장님, 이것도 네. 하나 궁금한데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 진입해서 풀리지 않는 종목이 딱 두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저희 앞서 이야기한 우린 베티에스, 그리고 한 종목은 우양. 맞아요. 그렇게 저평가 영역에서 이거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우양이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9,000원 선을 뚫어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걸지 다른 쪽도 아니고 음식료고 김밥 키워드라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일단 사실 제가 우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 가격이 애초에 4,000원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9,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매수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주는 어떤 시그널은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양이 작년에는 핫도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올해는 그 핫도그의 어떤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 김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신드롬이 지금 발생이 되면서 김 관련주들까지 지금 같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시작은 사실 삼양식품이 했습니다. 네, 라면 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명확했죠. 해외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양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는 것도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양의 시세가 여기서 꺾이지 않고 플랫한 형태로 흘러가거나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저는 풀무원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우양이 만약에 지금 너무 높다 생각이 들면 후발주자로 풀무원이 그러면 3등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풀무원은 이 두부라고 하는 제품의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김 관련한 매출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3%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김 쪽은 제외하고 보면 이 두부 제품의 지금 미국 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양이 만들어낸 냉동식품은 정말 간편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MZ세대들이 정말 지금 신드롬이 불 정도로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풀무원의 두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웰빙 식단, 그러니까 건강한 식품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소득이 많은 층에서 지금 신드롬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 후발주자로 보신다면 풀무원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CJ 시푸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좀 공교롭게도 냉동 김밥에도 김이 들어가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양의 시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김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매출 비중이 적은 쪽은 최대한 배제하고 높은 기준으로 본다면 CJ 시푸드가 가장 지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음식료 쪽에 대한 시선은 계속 6월 들어서도 줘도 된다. 계속 줘도 되는데 문제는 앞선 4월달, 5월달처럼 가지고 계속 들고 있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시세가 날 때에는 일정 부분 수익을 조금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우양도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나왔어도 할 말 없는 어떤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계속 들고 가시기보다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일정 부분은 저는 수익을 챙기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 그렇죠. 버린 음식료네요. 계속 저희 키워드 놓고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뉴스와 연관지어서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에코프로 그룹주가 특히 에코프로 머티 오전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강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뉴스와 연결고리를 지어야 될까? 사실 좀 부정적인 이슈도 많긴 한데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워낙 오른쪽이 많다 보니까 6월장에서는 2차 전지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추세가 좀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저점에서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황 자체가 여전히 좋지 못하죠. 전기차 캐즘이라고 할 정도로 일단 전기차에 관련돼서 인식이 아직까지도 썩 좋지 못하고요. 또 현재 일정 부분 전기차가 판매된 만큼의 판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신차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EV3죠. EV3가 지금 보조금 받는다라면 3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EV3가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것이죠. BYD가 지금 이제 인증을 끝냈고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BYD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딱 하나예요.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BYD의 저렴한 차량 보니까 가격이 1,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레이 같은 경우가 3,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기차가 가격이 싸져야지 대중화가 되게 빨리 된다는 것이고, 대중화가 그렇게 빨리 된다는 전제 조건은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 걸로 결국은 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달까지, 지금 6월 달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6월 달 상대적으로 5월 대비해서 강한 섹터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5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5월 마지막 주에 시장을 끌어내린 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일단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뭐 3조 달러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넘어가기도 했었고, 또 이런 AI 반도체에 대해서 또 좋은 발언들을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에 힘을 내고 있고, 2차 전지는 낙폭과대 인식에다가 악재가 일단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는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로 다시 과거의 주가를 회귀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다만 2차 전지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본다면 장비주들, 뭐 PNT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 근데 2차 전지에서는 그 키워드가 좀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ESS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 조금 바라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SKC 같은 경우 유리기판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 SKC라든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약간 동박에 대었던 기대감들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좀 괜찮은 종목 옥석 가리기를 해서 뭐 대주전자 제로처럼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좋게 보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들썩여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은 대표님 저희 그런 보수적인 시각을 지금은 가지자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면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에서 조금 더 시간 써보고자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20만 닉스 구간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 효과라고 저희가 조금 더 힘줘서 말하려면 사실 어제 이 시간에 그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물음표가 붙은 상황인데 SK 하이닉스가 유독 강해요. 또 보니까 SK 스퀘어도 가고 SK 그룹주 전반이 가고 있어서 이게 SK가 가진 어떤 특징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기사 묶여서 설명하는 것처럼 기대감이 또 한 번 HB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서 집중돼서 현재 시세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SK와 SK 스퀘어는 오너리스크 관련한 이슈로 엮여서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HBM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한미반도체와의 대규모의 이제 어떤 공급 계약. 그러면 정말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 수주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구나를 한 번 더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입장이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 혹은 그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SK 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그들만 올라갈 수는 없다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 자리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2등 종목이 3등 종목이 본인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어떤 무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건 단기간 안에 어떤 다른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어떤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죠.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세 타는 데까지 가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주가 아니죠. 그제 이제 수요일 날 음봉이었다면 그래도 박스 하단은 18만 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상단 19만 5천 원 혹은 20만 원대 이 박스 안에서 좀 플랫하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 미국이 그렇게 그제 이제 미국이 강했고 우리나라가 쉬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저도 이제 매매 전략이 19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속 SK 하이닉스는 보유의 관점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중간에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정밀 기기 이슈가 좀 있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들썩이긴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월요일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가 없더라도 하나정밀 기기와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엔 삼성전자도 하나정밀 기계가 있지만서도 한미반도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좀 기결이 되는 좀 흐름이라서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추세와 한미반도체 추세를 보면서 HBM 쪽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차 좀 말씀드렸던 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PSK와 PSK 홀딩스. 이게 수급이 근데 우르르 몰리는 거라서 요즘 두 네. 종목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게 수급적인 이슈로 쭉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덜 올랐다라는 개별적인 종목의 매력도로 오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투자자분들이 물음표를 많이 다시더라고요. 일단 PSK는 전공정이고요. 네. PSK 홀딩스는 HBM, 그러니까 후공정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기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자꾸 택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양쪽 모두의 밸류 체인을 좀 걸 수 있는 기업에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게 좋다. 엄마 가면 안 되나요? 지금은 아빠 쪽도 분위기를 좀 봐야 되니까요. 젠슨 황이 직접 삼성전자 실패한 적 없다라고 립서비스 아닌 립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택이라는 것보다는 양쪽에 어떤 밸류 체인 걸려 있는 쪽이 유리하다. 그렇게 봤었을 때 PSK가 단연 부각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이들 기업을 보면서 뒤따라 움직일 수 있는 쪽 DI, 사이맥스 이러한 기업들도 저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섹터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의미가 살짝은 다르다라는 점도 염두해 둬야 될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안 올랐다고 하는 그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바닥권 대비는 정말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만큼은 포모 현상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에 반도체가 아예 없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고 최근에 시세에 좀 매도를 하셔서 다시 이제 좀 담아 보시려거든.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사이맥스라든지 DI 같은 HBM 후공정 어떤 장비 쪽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HBM 키워드는 놓지 말자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6월 달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일단 궁금한 부분은 오늘 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미국서 조사 대상이 됐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젠슨항 CEO도 어느 정도 주식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린다라는 가정을 할 필요도 있을지도 궁금해요. 개별적으로 너무 많이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할지 아니면 투심 관련해서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금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지요. 저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볼 정도는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독과점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사례가 다른 거죠. 그들 기업은 자기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압박을 건 것이고 엔비디아는 우리 거 안 사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것만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독과점으로 과연 이걸 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건 의구심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주식을 조금 일부 판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미국 증권보고서에 그 증권협회에다가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표에 맞춰서 판다라는 것이죠. JP 모건 회장이 주식 판다고 해서 JP 모건의 주가가 조금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주구장창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일시적이다. 한 3주 전인가요? 엔비디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 우리 엔비디아 다 팔았다 했는데 그때 당시가 $900였습니다. 1,200달러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투자자가 팔았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렸지만 결국엔 갈 종목은 더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흔들릴 때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는 네이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애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자체 칩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 칩이 정말로 1년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라고 발언을 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성장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그러한 모습이 정말 자체 칩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럴 것이야. 단순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ARM 같은 경우는 지금 PER 기준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ARM이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나온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꼭지고 이제 주구장창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가고 반도체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결국은 엔비디아를 뚫느냐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 노조 첫 파업도 겹친 상황이라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걸 많은 투자자분들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행 했다고 하죠. 이재용 회장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일정도 있긴 하지만 만남이 있을지 여기에 좀 주목이 되는데 만약 무언가 가져가긴 하지만 서프라이즈가 있을까 아니면 만남만으로도 조금 더 트리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행 관련한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워낙에 삼성이 지금 조급하다, 좀
코너에 몰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삼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발언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신뢰성을 안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번에 그 젠스왕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내용들을 본다라면 내년에 HBM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언어적 언어 관련된 언어 모델 관련돼서 수요가 높아진다라면 앞으로 이제 추론형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HBM 수요가 높아지고 또 낸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요가 높아진다라면 삼성전자가 꼭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뭐 HBM 공급할 수가 있고 또 낸드라든지 뭐 D램의 어떤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는 싸다. 물론 하이닉스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못할지언정 어쨌든 완만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키워드 보고요. 두 분의 원픽 핵심만 콕콕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까 핵심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태son 본부장님, 이 질문할 겁니다. 알테오젠 강합니다. SK 하이닉스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한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알테오젠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지금 워낙 높고 어떻게 보면 이 머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머크사는 아마 알테오젠이 지금 굉장히 탐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로 만들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열티를 아무리 낮게 3에서 5%만 준다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가져가는 금액이 연에 1조 단위가 됩니다. 로열티만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30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알테오젠 사고 싶지만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알테오젠처럼 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또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고 다음에 제약바이오 할 때 먼저 질문을 시간 여유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픽을 좀 속도 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김태son 본부장이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픽 해주셨을까요? 일단 뭐 덕산 테코피아고요. 이쪽은 OLED 사업과 2차 전지를 하지만서도 또 신사업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이 비만 당뇨 중간재 역할을 또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펩트론과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이 덕산 테코피아도 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 이쪽에 대한 시선을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지금 핫하죠. 디스플레이 쪽도 핫하죠. 여기 비만 당뇨 이쪽도 발을 걸쳐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핫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3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5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이 정말 높네요. 네. 5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K시텍 가지고 나왔는데요. 국내 유일하게 CMP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기업이죠. 그리고 여러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습지 세정기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CMP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CMP 장비의 어떤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뭐 HBM으로 갈수록 또 낸드, 뭐 2나노, 뭐 3나노 계속 정밀화될수록 상당히 필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관련해서도 CMP 수요가 장비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최근 낸드 쪽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K시텍 같은 경우 최근에 한 2달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조금 이제 제가 아까 종목 언급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39,000원, 4만 원 정도 선이 중요 지지선을 놓고서는 눌리면 좀 분할 매수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지난 3월 고점 때 5만 원 정도를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원픽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좀 변동수가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고민 같이 해보시고요.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son 본부장,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